요즘에 부동산이 반등한다는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언제부터냐? 거의 13대책 시행되고 나서 조금씩 그런 심리를 보이고 있죠. 원래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런데 지금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락폭이 꺾였다. 근데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요. 하락기 초창기에는 거래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요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락폭이 순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코로나 거품이 급격히 빠졌기 때문에 그때는 몇 건 안 되는 거래로 급격히 올랐으니까 몇 건 안 되는 거래만으로도 급격히 빠질 수 있다. 요 여러 가지 영향이 섞여가면서 하락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작년에 한 20, 30% 떨어졌죠? 올해도 한 20, 30% 떨어지고 내년에도 한 20, 30% 떨어져요. 저희 한 5년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럼 한 150% 떨어지니까 집 받아주면 돈 받는 시기가 오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죠. 하락폭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엄청나게 다시 조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 유튜버, 얼굴 없는 모 유튜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부추기고 있는데 끝났죠. 규제 완화 약발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13 대책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이야기 나오죠. 파격 규제 완화 패키지, 설레는 시장. 그러면서 일관된 규제 정책 결과 아파트값 하락폭은 소폭 줄어들면서 효험을 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것뿐만이 아니라 완화가 계속 진행이 됐죠. 예를 들어서 LTV 추가 완화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으로 DSR을 적용한다. 자, 이 정책은 무슨 정책이에요? 급매물 진정 정책이죠. 기존 대출 시점에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급매물이 나왔어요. DSR 때문에 걸려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랬을 때 급매물이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급매물이 줄어들죠? 근데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덜 되든가 아니면은 저런 이야기들 계속하면서 조금 더 덜 급매인 거 사든가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영향. 무슨 규제? 재건축 규제 완화했죠.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더라. 또 다음 달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서민은 규제지역 주담대 6억 한도 폐지. 그러니까 서민이랑 관련 없어요. 그냥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가 폐지된다. 또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30%. 그리고 1주택자. 이게 또 효과가 없으면 추가 완화한대요. 왜 자꾸 규제를 대출을 완화하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빚 내서 집 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은 빚을 안 내도 집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완화한대요. 다른 건 둘째치고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지금 가계대출인데 대출을 또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DSR 건들면 진짜 나라 망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DSR은 지금 결정적으로 못 건드니까 자꾸 우회하는 정책들을 쓰죠. 특례 보금 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 50년 주담대라든지 미래소득 계산이라든지 혹은 기존 대출 시점으로 적용한다든지 이런 우회하는 정책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DSR 완화해버리면은 나라 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솔솔 불고 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서 집값이 내렸다. 규제 완화 효과가 적다. 기준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 또 압박해가지고 수수료 면제하고 금리 인하하게 만들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부동산 살아난다는 기사들 많이 뜨죠. 자, 얼마 전에 둔촌주공 예비 당첨자 84가 90% 나왔습니다. 저희한테도 댓글 달리더라고요. 둔촌주공 계약률 90%라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완판 임박. 저쯤 되면은 지금쯤 계약률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계약률도 공개하고 또 여러 가지 다 공개했겠죠. 저번에 70% 분양률, 청약 경쟁률 이런 것도 다 공개했겠죠. 저게 90% 인기 평형이지만 물론 90%가 나왔다. 이쯤 되면요. 둔촌주공 살아났으니까 나중에 39, 49에서 미계약이 나오더라도 금방 분양되겠죠. 줍줍 한다는 무순위 청약자들한테. 그런데 왜 이게 제대로 공개가 안 되느냐? 뜬소문이니까. 자, 시공사업단 자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이게 2월 9일 날 나왔는데, 자, 여기 왜 저기 언론 이름을 넣었을까요? 여기 건설사 언론이라고 그랬죠. 건설사
사주인 언론이라고 그랬죠. 2월 10일 날 이런 기사를 올리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예요. 규제 풀린 송도. 송도는 집값 진짜 많이 떨어졌죠. 갭투기 수요들이 꿈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예 찍어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매매가 갭 5천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갭투기 수요들 다시 들어온다. 들어오면 모르겠죠. 4억 1천, 8,500, 1억 7천, 1억 8,700. 그래서 한번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자, 송도 더샵 엑스포 10단지. 자, 6억 8천 거래. 그 다음에 6억 3천 전세 거래. 있어요. 1004동 3층.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전세가 보세요. 3, 4억 하는데 갑자기 6억 3천이 뜬다? 그것도 3층이?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DSR로 규제에 막혔으니까 고가 전세를 놓고서 갭투기인 것처럼 집을 사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주전세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시세랑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그렇죠? 이거를 갭투기 수요 꿈틀 이러고 있어요. 거기다 평형도 쓸렸어. 하나만 그런 거 아니냐. 다른 것도 다 볼게요. 4억 9,500, 그 다음에 4억 1천. 보시면 여기도 3억, 2억 12월에 거래된 거 전세가 순서대로예요. 제일 비싸게 거래되죠. 다른 시세랑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마찬가지 상황이지 않겠느냐. 자, 이편한 세상 송도. 자, 2억 8천. 물론 더 낮은 거래도 있지만 높은 거래도 있다. 볼 수도 있겠지만 4억 5천. 최저가죠. 그러면 요거는 증여성 거래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또 송도 SK뷰. 여기도 항상 전세가가 다른 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게 나온다. 갭투기 수요요, 아니면은 고가 전세로 뭔가 지금 부족한 자금을 메꾸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 보셨을 때 답이 나오죠. 앞에 두 개는 갭이 너무 적다. 이거는 거의 전세 대출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려는 가능성이 높고, 뒤에 두 개 같은 경우는 주전세라든가 증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래들만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경매 시장. 자, 낙찰률 이렇게 높았는데 그거 비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진행 건수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낙찰가율 자체는 거의 올라가지 않았죠. 유찰이 많이 돼서 쌓인 매물 중에서 몇 개 조금 더 거래돼서 낙찰가율 조금 올라갔죠. 이런 것들이 좀 낙찰이 많이 돼서 낙찰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장을 했다. 근데 규제 약발 끝났죠. 자, 집값, 전국 집값 낙폭이 다시 커졌다. 아마 다시 줄어들고 다시 커지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거래량이 개박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개박살일 경우는 몇몇 거래가 특이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신고가 거래가 많이 되고 저렇게 상황이 살아나고 있다. 그렇다면은 집값 낙폭이 다시 커질 이유는 전혀 없다. 전세도 낙폭이 더 커졌다. 규제 풀었는데 거래 회전율은 역대 최저다. 전혀 살아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약발 끝도 아니고 사실은 규제 완화 효과도 거의 없었다. 지금 조금 그나마 거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이 조금 높게 거래가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 물론 규제 완화이긴 한데 저런 1.3 대책이나 이런 영향보다 전반적으로 뭐 특례 보금 자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DSR 규제, 그 다음에 금리 억지로 낮추고 이런 영향들이 조금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규제 전면 철폐하고 있죠. 이번에 이야기 많았죠. 재건축 규제 전면 철폐했다. 그래서 재건축 뜨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 매매가 부쩍 늘었다. 재건축 다시 뜨는 분위기다. 거래 비중이죠. 거래 건수 174건이면 많아요? 이거 자체가 왜 여기만 딱 놓고 끊었는데 실질적으로 상승장일 때랑 비교를 해봐야 되죠. 거래 건수 개박살 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신고가 열심히 달아줍니다. 청담동 재건축 신고가. 신고가 찍은 아파트는 이유가 있다. 신고가 속출, 상승세. 송도, 아까 송파, 송도 이런데 이야기 많죠? 해운대, 구로, 광명, 농원 수억 오른 아파트 나왔다. 신고가 나온 동네. 또 신고가 거래. 자, 그런데 신고가 거래는 보여주면서 신저가 거래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신고가가 더 세냐 신저가가 더 세냐, 이 부분도 비교를 해봐야 되죠. 신저가가 더 셉니다.
오른 거 이것도 상하단 살펴봤는데 상승 거래보다 하락 거래가 많죠. 근데 상승 탑 50, 하락 탑 50 평균 내봤더니 얘네 평균은 1억 올랐고 얘네 평균은 3억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승장이에요, 하락장이에요? 요것만 봐도 딱 나오는데. 그리고 이 신고가들 믿을 수 있어요? 요 기사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광교에 10억 하던 게 갑자기 18억에 거래가 되더니 1년 뒤에 취소가 됐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다. 저희가 예전에 저런 것들을 많이 잡아냈었죠. 한두 개가 아니었다. 신고가 거래돼서 옛날에 뭐 1cm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제보 들어와가지고 동호수 알려주니까 언론보다 빨리 잡아냈죠. 딱 뽑아보니까 동일 인물인데 자신의 법인으로 넘겼다.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거. 가격 띄우려고. 한두 번이 아니었죠. 공인중개사가 직접 개입해서 한 경우도 많았고. 저런 신고가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런 장난질까지 치고 여기에다가 언론에서 아무리 신고가라고 떠들어줘도 하락폭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자, 이번에 13대책 왜 나왔어요? 왜 나왔다고 그랬죠, 저희가? 부동산 시장 살리는 건 둘째치고 어딜 살리려고? 둔촌주공 살리려고. 아니, 왜 국가에서 둔촌주공을 편의를 봐줘요? 둔촌주공이 윤석열 대통령이 둔촌주공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둔촌주공이 무너지면 앞으로 건설사들이 주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가 굉장히 크게 터질 수가 있다.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둔촌주공 분양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를 풀어주는 거예요? 어디가 거래가 활성화돼야지 둔촌주공이 이야기가 좋다? 헬리오시티. 맨날 헬리오시티랑 비교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헬리오시티 한 달 새에 20건 거래됐대요. 이거 증거는 없어요. 추측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저희가 분양 아파트 주변 거래를 보니까 한창 상승장 때 분양 아파트 주변 거래가 잘 안 되다가 갑자기 분양 근처 때 갑자기 몇 건씩 거래되면서 가격 떴다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헬리오시티가 한 달에 20건이 거래가 됐대요. 그리고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가 거래가 됐대요. 다른 단지들은 멀쩡한데. 그러면서 송파구가 신고가 나오고 상승세가 나오고 있대요. 이거 굉장히 의심 가는 정황이죠. 왜? 가보니까 이런데. 어때요? 13억 5천 찍, 12억 5천 찍찍, 11억 5천, 17억 찍, 16억 찍, 15억, 12억 찍, 10억 3천 찍찍 10억. 매매 16억 8천 긋고 10억 2천 긋고 14억 5천 긋고 14.2억. 이런 상황인데, 저기가 저런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돼요? 갑자기 20건이 갑자기 회복된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 장난질 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항상 분양하던 시기 그쯤 인근에는 주변에 여기 시세를 띄울 수 있는 아파트들 단지가 상승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장난질 치면은 여기가 분양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 비싸게 사가지고 손해본 거 다 메꾸고도 남죠. 수천 배 남는 거니까. 자, 거래량 살아났다고 합니다. 살아나서 1000건이에요. 물론 집계는 아직 안 끝났죠.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나와도 작년 5월 수준도 안 나올 거죠. 작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기대감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거래량 집계 이후 1000건대가 나온 게 2021년 8월 이후에는 많이 나왔죠. 그 이전에 진짜 손가락에 꼽을만 해요. 2008년 11월 9, 10, 11월? 이 정도? 제외하고는 1000건대가 안 나왔다. 이게 살아난 거예요? 사고를 당해서 쓰러졌어요. 식물 인간이 돼 있는데 평균 때 가만히 있다가 한 1년째 가만히 있다가 1년 만에 손가락에 경련이어서 부들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났다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게 거래량이 살아난 거래량이에요? 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예전에 요거 말씀드렸었죠. 자, 이자 부담. 그래서 시중금리 평균 곱하기 가계 신용. 그러면 연 이자 부담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과거에도 53, 4조 정도 됐을 때 하락장이 시작이 됐고, 또 두 번째도 54, 5조 정도 됐을 때 하락장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80조가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낮춘 거예요? 정부에서 시중금리 억지로 찍어 눌러서.
여기서 금리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이냐? 아직도 이자 부담이 저렇게 높아요. 금리 인하 시작되면 사람들이 다시 몰릴 것이다. 아니, 몰릴 수가 없죠. 이미 이자 부담이 그게 달했는데 겨우겨우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겨우겨우 버티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금방 다시 오르겠지. 2018년처럼. 이런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건데 살 사람들도 저게 안 되고 살 사람들도 대출을 DSR에 막혀서 빌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게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금리도 고금리고. 금리 조금 낮춰서 해결될 수 있는 이자 부담 상황이 아니다. 요것만 보시더라도 사실 규제 완화로 집값 오른다. 이거 자체가 언론에서 집값 띄우기 위해서 또 몇몇 사람들이 집값 띄우기 위해서 장난질 친 거죠. 책 팔아먹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뭐 수수료를 벌고 싶다든가 이런 몇몇 사람들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사실상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더 기다리셔야 된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